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는 약속 없이는 괜히 허전하고 쓸쓸해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드라마를 보고 혼자 시장을 다녀오는 하루가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가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요. 물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어딘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는 것은 실패나 고립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 틈에 끼어 억지로 웃고 눈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그 조용한 깨달음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스님, 나이가 들으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강조합니다. 관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흥성함이 있으면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고 만나도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약동하듯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외부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만물이 안으로 스며들듯 나이가 들면서는 내면을 살피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절을 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서운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간은 단지 관계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걱정에, 직장 걱정에, 돈 걱정에 늘 해야 할 일과 챙겨야 할 사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한 사람인지 제대로 물어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너 자신으로 어떻게 살겠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오롯이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해라. 마치 바쁜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편안함이 찾아오는 시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기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만의 시간이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마 잠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어딘가 조금은 편안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혼자 있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밥을 혼자 먹는 시간이든, 버스를 혼자 타고 가는 시간이든, 집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가?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 번 묻고 나면 혼자라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결코 외로움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내 안의 작은 우주를 탐험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여정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연락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름을 봐도 쉽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낯선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사계절이 변하듯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하고 소멸한다는 성죽외공, 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또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변하고 결국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난 곳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각자의 인생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비슷한 궤도 위에서 살아갑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사는 곳, 비슷한 고민, 학교에서 만나고 군대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아이들 학원에서 또 만나면 삶의 궤적이 자연스럽게 엮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도 쉽고 자주 만나기도 수월합니다. 마치 같은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들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쉽게 감지하고 함께 항해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도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달라지고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도 제각각으로 바뀝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같은 강물 위에 있던 배들이 이제는 각자 다른 강으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물길이 달라지니 함께 노를 젓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삶이 달라지면 대화도 달라집니다. 누구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는 여전히 사업 이야기만 합니다. 누구는 조용한 삶을 원하고 누구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통된 이야기와 공감의 지점을 잃어가고 예전만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함께 나눌 주제가 줄어들고 서로의 관심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걷는 시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각자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여행하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4가지로 나눕니다. 만나는 인연, 함께 걷는 인연, 헤어지는 인연,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인연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이 4가지 중 어딘가에 머물다 지나갑니다. 만나는 인연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함께 걷는 인연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지가 되어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헤어지는 인연은 삶의 전환점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이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인연은 굳이 다시 엮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이 머무는 동안 고마워하면 되고,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본래 무상한 것이기에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힘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루의 체력이 다 소진되는 듯한 피로가 밀려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횟수는 줄고 자연스럽게 정말 편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 안쪽을 더 들여다볼 시간이다. 에너지를 아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또 하나, 많은 분이 스스로를 탓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 멀어진 건가? 내가 무심해져서 관계가 이렇게 된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관계가 연락 한두 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이 바빠졌고, 마음의 여유가 줄었고, 각자의 짐이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생의 깊은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가도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급류를 만나듯 관계 또한 삶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라지는 인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반대로 마음을 닫아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만남은 기쁨이었고 떠남은 성장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맞아 잎을 떨어뜨리지만 이듬해 봄에 더욱 풍성한 잎을 피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인연이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허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누구와 무엇과 함께 살고 싶은가?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이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종종 혼자 있어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에는 여전히 나 혼자뿐인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겪게 됩니다. 같은 고요인데도 예전처럼 마음이 비어 보이지 않고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두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어야만 채워지는 감정입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없으면 마음이 덜컥거리는 느낌을 주지요. 외부의 자극이나 관계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늘 누군가를 찾고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목마르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조용한 충만함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만족하고 내면의 평화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빈 그릇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사람이 많아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잔잔할 때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외부 환경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죠. 실제로 많은 분이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시장에 혼자 가도, 카페에 혼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남들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느긋함을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로움에서 고요함, 즉 고독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바다가 잔잔하고 깊은 평화를 머금고 있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고독을 느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 사람,
책임, 관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정신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 틈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그동안 밀려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라 마치 이제 나를 좀 봐달라 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손짓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힘들다.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혹은 괜찮은 척하느라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했던 내 마음 말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누구는 오히려 그 시간이 편안하고 충만합니다. 그 차이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사회적 위치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몇 가지 힘의 차이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힘을 자성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평화를 유지하는 내면의 능력이지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타인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마음의 자립성입니다. 혼자서도 평온한 사람들은 기분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상대의 반응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내면의 중심이 튼튼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 감정에 널뛰기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본래 온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립성은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믿음이 이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내면을 채우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방치하거나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빈 시간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명상의 시간, 혹은 정성껏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을 돌보는 수행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조용하지만 텅 비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어딘가 포근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이유는 그 공간에 자기와 머무는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는 것이지요.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저자와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산책은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경행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먼저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을 꺼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이들은 이 나이에 뭐 하려고 하느냐? 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시작해봅니다. 동네 도서관에 강좌를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을 찍어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이 작은 용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함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불교에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이 이들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괜히 남에게 맞추려고 애쓰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치 들판의 모든 꽃이 제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색으로 피어나듯, 모든 사람도 각자의 개성과 인연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본 모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인의 연인이 되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투명한 관계를 맺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태도는 감정의 에너지를 아껴주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그렇게 편안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와 놀 줄 아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곧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 장소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돌멩이 하나, 나뭇가지 하나로도 몇 시간을 즐겁게 놀 듯, 우리 역시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시간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조용히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굳어있던 뇌와 마음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분들을 자주 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붓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분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악보도 볼 줄 몰랐던 분이 하모니카나 색소폰을 배우면 인생의 선율을 만들어갑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 순간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활동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 때 취미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대화입니다. 흙을 만지며 화분을 가꿀 때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찾아보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글을 쓰며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다 보면 원망스러웠던 과거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 됩니다. 만약 아직 나만의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며 미뤄두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서점에 가서 평소 궁금했던 책을 한 권 사는 것이든 정성껏 차린 밥상을 혼자서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고독을 고귀한 홀로 있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모든 갈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결이 달라지면 삶 전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같은 하루라도 의미를 발견하면 보물이 되고 의미 없이 흘려보내면 공허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은 오직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에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묘하게 끌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데 그 곁에 가면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내면의 덕성이 밖으로 배어 나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진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잘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말의 무게를 아는 절제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침묵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쓸데없는 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정성껏 내뱉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는 여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란함을 가라앉히는 수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대화해본 사람만이 타인 앞에서도 정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면이 빛나는 사람들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나뭇잎,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같은 일상의 사소한 풍경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은 무뎌졌던 감각을 깨워줍니다.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낄 때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왕년에 화려했던 시절이나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단단해진 사람들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나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음에 집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과거의 짐을 하나둘 정리하고 가벼워지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그 걸음걸이는 경쾌하고 빛이 납니다. 마지막 특징은 타인에 대한 자비와 존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은 타인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저 사람도 그만의 고통과 사연이 있음을 이해하기에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섣불리 조언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런 성숙함은 오직 고독의 터널을 지나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해지는지,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느끼셨던 외로움이나 불안함이 조금은 가라앉으셨나요?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고향인 자아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함께 달리는 계주였다면 후반전은 오롯이 나로서 걷는 산책길입니다. 산책길에서는 남보다 앞서갈 필요도 누군가의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발바닥에 닿는 흙의 촉감을 느끼며 내가 보고 싶은 풍경 앞에서 마음껏 머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아이를 안아주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변의 인연이 줄어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자리만큼 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으며 그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혼자만의 시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호흡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햇살 아래 당신의 영혼이 더 달콤하고 향기롭게 익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홀로 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